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연결식이 범종단적 애도 분위기 속에 오는 3일 서울 조계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됩니다. 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입적한 자승스님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에 설치되면서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적에 든 자승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불교의 굵직한 종책과제를 추진해왔고 천막결사와 인도순례 등으로 한국불교의 위기 때마다 여론을 결집하며 혁신을 주도했던 스님이었습니다. 원적한 자승스님은 불교 중흥의 최우선 과제로 대학생 전법 포교를 꼽았던 만큼 스님의 부재가 향후 청년 포교 활동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이면 더욱 외롭고 힘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호남 불교계가 다양한 자비 나눔 행사로 온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연결식이 이틀 뒤인 오는 3일 서울 조계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됩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로 요약되는 불교 쇄신운동에 앞장선 자승스님의 연결식과 답의식은 범종단적 애도 분위기 속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승스님 입적과 관련한 장례 절차를 전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에 나선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우봉스님. 자리에 앉아 앞을 보다가 울먹이며 말문을 열지 못합니다. 잠시 일어나 몸과 마음을 추스린 뒤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갑니다. 조계종 제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11월 29일 오후 6시 50분 안성 칠장사에서 범납 51년 세수 69세로 원적에 들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 경기도 안성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해봉당 자승 대종사께서 범납 51년 세수 69세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장례는 종단 규정에 따라 전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예우로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장으로 거행됩니다. 장례는 총무원장 진호 스님께서 장의위원장으로 직접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어 우봉 스님은 자승 스님이 입적을 앞두고 열반송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이 열반송 글귀에 대해 우봉 스님은 종단의 안정과 전법 도생을 발언하며 소신공양, 자화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적 직후 여러 정황을 살핀 뒤 종단 관계자들은 자승 스님이 불교 발전을 위해 부처님 전에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소신공양을 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종단이 열반송을 통해 이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 자승 대종사께서는 살아생전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라는 열반송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안정과 전법 도생을 발언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을 하심으로써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습니다. 자승 대종사의 분향소는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와 제2교구본사 화성 용주사를 비롯한 전국 교구본사, 서울 봉은사, 강화 보문사 등에 설치되며 조문은 12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장례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종단장으로 진행되며 연결식은 12월 3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식이 끝나면 스님의 법구는 스님의 출가본사인 용주사 연화대로 옮겨져 답의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94년 이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을 연임한 자승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에 한국 불교의 충격은 그 깊이와 여파를 가늠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안성 칠장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입적한 자승스님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조계사와 봉은사에 설치돼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기며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세수 69세, 법납 51년, 제33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 입적에 대한민국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11월 29일 저녁 안성 칠장사에서 자승스님이 세연을 다했다는 소식을 접한 불자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저께 밤에 저는 들었거든요. 밤 12시경에 뉴스 보고 저기 저 칠장사 불나면서 또 입적하셨다 그래서 좀 마음은 깨름직하더라도 뭐 사람은 다 운명이고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도 안 됐어요. 이튿날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는 조계종단의 무거운 분위기를 반영하듯 적막감이 감돕니다. 오후 들어 조계사 경내에 분향소가 마련되자 현대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스님의 생전 가르침과 뜻을 기리는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필두로 한 종단 주요 스님들이 맨 먼저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고 뒤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도 분향소에서 자승스님의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정말로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것 같이 또 특히나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한 깊은 변신해야 된다는 데 큰 애정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황망한 것 같습니다. 자승스님이 생전 집문을 보고 다양한 외부인들을 만났던 공간인 서울 봉은사 구생원과 상월 선열당. 큰 스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리를 황망하게 지켜보던 봉은사 신도들은 자승스님이 조계종의 변화를 주도하고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었다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셨는데 참으로 그때는 기쁨에 벅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너무나 슬프고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스님들은 연세가 들면 우리들이 보필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절에 계시다가 그렇게 진짜 승화하셨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조계사에서 만난 한 불자는 한국 불교계에 큰 별이 졌다며 불교 증흥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승스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별 하나가 떨어졌다고 생각할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별 하나가 떨어졌다고? 이 우리 불교 발전에 큰 원력과 모든 이 불교에 대해서 많은 거를 지도해 주시고 배울 점이 많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최대 과제로 삼아 대학생 전법 원력을 높이 세웠던 자승스님의 입적은 남은 우리 불자들이 전법 포교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안겼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전법하랍니다. 전법 없는 불교는 죽어가는 불교입니다. BBS 뉴스 이del순입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불교 종책과제 추진을 주도해왔는데요. 2019년 목숨을 건 상월선언 천막결사와 올해 43일간의 인도순례 등으로 한국불교의 위기의 순간마다 여론을 결집하며 혁신을 주도했던 자승스님이 걸어온 길을 전경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승스님은 195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1972년 해인사에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74년 서감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자승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경산스님과 사제의 연을 맺었고
이때 받은 법명이 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산 스님이 돌연 입적하자 자승 스님은 종단 최고의 사판승으로 꼽히던 정대 스님과 새롭게 사제관계를 맺었고 은사로부터 종단 행정 등을 배웠습니다. 자승 스님은 지난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규정국장, 재무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위원, 종회의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거쳤습니다. 또한 안양 산막사와 용인 대덕사, 관악산 연주암 주지 등을 맡아 가람수호와 대중포교에도 매진했습니다. 자승 스님은 지난 2009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90%를 넘은 지지율로 총무원장에 당선돼 종단의 행정수반 자리에 올랐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소통과 화합, 불교 중흥을 기치로 내걸었고 스님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불교의 대사회적 영향력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기의 진리를 바르게 인식해서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가 둘러 나눠지기 어려우며 생각을 넘어 서로 상생의 관계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인연관계를 바라볼 때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의 소망과 이웃의 행복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자승 스님은 지난 2013년 총무원장 재선에 성공해 2017년 두 번째 임기를 마쳤습니다. 총무원장에서 물러났지만 자승 스님의 종단 내 영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지난 2019년 11월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들이 위례신도시 상월선언 천막법당에서 무문관 수행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는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500km에 이르는 국난극복 자비순례와 삼보사찰 순례로 이어졌고 자승 스님은 올해 초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1167km를 걷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성불 합시다. 성불 하세요.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부처님 법을. 자승 스님은 지난 2021년 종립대학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이자 총재 자리에 올라 청년 대학생 포교와 전법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승 스님은 두 차례 총무원장을 역임하면서 현대 조계종사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자승 스님 입적 이후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새로운 진로와 발전 방향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은 스님이 오랜 기간 한국불교 중심에서 원력을 결집하고 혁신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미래 정책과제 추진 가도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월결사 정신 실현과 불교 중흥의 최우선 과제로 자승 스님이 주도했던 대학생 전법 포교 운동이 순조롭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대학생 전법은 여러 차례 아마 이야기가 돼서 큰 틀에서는 방향이 다 제시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지도법사, 동아리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상월결사 근본 취지를 갖고 하고 있고, 그리고 10년간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혀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대학생 동아리는 운영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입적 이틀 전에도 봉은사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대학생 전법의 절실함과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2019년 위례신도시 황량한 뜰악에서 목숨 건 천막정진으로 한국불교 쇄신을 주창한 것을 필두로 자승 스님은 올해 43일 인도 순례로 무르익은 결사의 정신을 토대로 전법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자승 스님은 조직화된 대학생 포교 체계인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범종단적 역량을 결집한 모연 행사를 통해 단숨에 151억 원의 대학생 전법기금을 조성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7일 봉은사 언론 간담회는 오랜 기간 종단 현안의 원력을 모으고 혁신을 이끌어왔던 자승 스님이 앞으로는 대학생 포교에만 오롯이 전념할 것을 선언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걷는 건 각자 알아서 하고 앞으로 뭐 이렇게 내가 주관을 해서 이제 순례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나는 이제 대학생 전법에 10년간 모든 열정을 다 거기다 쏟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범종단 즉 대학생 전법운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동력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구심점이 살았다는 점에서 자승스님의 부재는 청년 포교가 열매를 맺는 데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자승스님의 탁월한 장악력과 포용력으로 총무원장 소임에서 물러난 뒤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종단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화합 속에서 이렇다 할 흔들림이 없었던 종단 전반의 분위기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다 같이 굳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내다보고 큰 틀에 종단은 10년 후에 분담금 폐지, 직할 직영 사찰로 운영, 교육원 포교는 5년 후에 폐지, 부서로 바꾸고 교육과 포교는 본사가 담당합니다. 이런 큰 틀의 사항을 이해하시고 현 종회원 스님들께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 총재이기도 한 자승스님은 지난 10월 말 불교광장 간담회에서 이처럼 혁신적인 종단기구 축소와 분담금 제도 폐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10년 후 종단도 없다며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자승과 쇄신을 맨 앞에서 이끌어온 자승스님의 입적이 도약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불교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불교계의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빛고을 광주의 소원정사와 관음사, 태고종 전북종무원 등이 다양한 자비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광주 한 주택가 골목 안 허름해 보이는 2층 주택가. 사부대 중에 박수 소리가 가득합니다. 연꽃 향기 자비나눔 본부 광주 소원정사가 전국에서 자비의 쌀을 모여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날. 주지 도계 스님이 쌀 1,300포대와 1,500만 원 상당의 방한복 등을 구청과 복지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작은 법당을 늘리는 불사는 마다하면서도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도계 스님은 20년 동안 지역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불자들이 힘들어도 그래도 나보다 힘든 부처님들을 위해서 한 푸대 한 푸대 모연해주는 이 정성이 얼마나 갸륵한지 스님이 어제 밤새 잠을 한숨 못 잤어요. 광주 도심을 대표하는 충장로에 자리 잡은 전법도량 관음사입니다. 개원 108주년을 맞은 광주 관음사가 지역사회에 자비를 회양하는 제4회 삼천불 공양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해주 효공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주지 소은 스님은 지역 청소년 4명에게 각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108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생명살림 운동을 펼쳐 우리 지역 공동체에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자비나눔 공양금 전달과 청소년 활동 장학금 전달과 함께 지역사회 여러분께 점심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전북도청 앞마당에서 김장김치를 담그는 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2023 국민대통합 사랑의 김장나눔 연합봉사활동 현장. 태고종 종무원과 불교계 복지단체 붓다봉사단이 뜻깊은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각계각층에서 모인 봉사자들이 담근 김장김치 800포기는 전북 지역관 내 어려운 이웃들 35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올 겨울도 이제 추워진다고 합니다. 김장 나눔을 받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이 맛있는 김장 맛있게 드시고 겨울철을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자들의 자비 나눔이 추운 겨울 지역사회를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종교 갈등과 차별 현황을 짚어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는 서울전법회관에서 현대 국가의 종교 관련 법과 행정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이 자리를 통해 종교 성질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 종교 간 이견이 법률과 행정 차원에서 조정될 수 있는 규범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해외의 종교 간 갈등 사례와 시사점, 현대 한국의 종교차별 역사와 현황, 종교 관련 행정 위법 사례 등이 다뤄졌습니다. 울산 덕원사가 창건 제25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하고 사찰 창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인 울산 덕원사는 지난달 19일 경내에서 박성민 국회의원과 강혜순 중구의회 의장 등 4부대 중에 동참한 가운데 계산대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작은 음악회와 만발 공양을 마련했습니다. 덕원사 주지 덕원스님은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법을 믿고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전법도량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후대에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덕수 스님은 어제 우면동 관문사 2층 대회의실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일행의 예방을 받고 대통령이 나라를 안정되게 잘 이끌고 이를 보좌하는 장관님들이 항상 건강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천태종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천태종과 국가보훈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를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훈부에서 해야 할 일을 불교계, 특히 천태종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서 활동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제22대 회장에 영천 만불사 회주 학성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지난달 29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학성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잘하시는 법정 스님, 지관 우리 대강백님 등등등 종단의 총무원장도 여러 번 나오시고 이 동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묶어내서 한국 불교의 중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해인 승가상 시상식을 열고 경산 삼화사 회주 원학스님과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스님에게 대상을 23기 지현, 28기 경성, 32기 해일, 34기 주경, 40기 인해스님에게 해인 승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장학기부금 1,000만 원과 교수연구비 지원금 500만 원을 비롯해 해인사 승가대학과 동문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깨달음의 시각화를 주제로 수묵화가 김대열 작가의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월전미술문화재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병원 미술관에서 김대열 수묵언어 무상유상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김대열 작가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곧 수행을 하는 것이라며 깨달음의 도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하시대에 그려진 돈황벽화 모사본을 전시장 규모에 맞춰 재구성한 문수보현보살 작품 등 39점의 수묵화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